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투명 속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팩이 그대로 있어요. 살 때 타오바오 제품이니 또 사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많이 사두자 하고 쟁여뒀습니다. 이번과 다음 영상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대신 그렇다고 대충 보낼 생각은 없어서 그동안 아끼고 아껴뒀던 마테를 위주로 사용할 겁니다. 예전에 알리에서 마테컷으로 구매한 인물 마테인데 정말 제 취향이에요. 동서양 상관없이 화려하고 천 휘날리고 이런 분해나는 인물이 좋습니다. 좀 핀트 나간 얘긴데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신청했어요. 이 인물 마테가 불교나 도교에 가까운 이미지라 연상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권 있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인분들만요. 인물 마테는 역시나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 폼테이프로 두께를 올렸습니다. 아크릴 폼테이프는 두께가 1mm로 매우 얇아서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보관할 때 용이해서 느낌만 살리는 걸로 해봤어요. 프레임도 예전에 찍난나님에게 구매했는데 화려한 패턴으로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똑같은 닦구가 되는데 그걸 피하는 게 목표예요. 한 번은 화려하게, 한 번은 이 제품과 조합해보기, 한 번은 심플하게. 이번에는 화려하고도 인물 2명을 사용해서 좋아하는 거 잔뜩 첨가한 닦구입니다. 속지 재질이 투명한 데다 마트로만 닦구를 하다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에요. 심지어 입체를 올리지 않으면 평면으로 되어버려 더 큰 차이를 알기 힘듭니다. 각각 보면 예쁘긴 한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제목 지을 때도 보통 고민 없이 짓는 편인데 투명 속지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묶어 올릴까 하다가 제 체력의 한계를 겪고 2개로 나눴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미다 보면 타율이 좋습니다. 대부분 수채화 느낌이 나는 맑은 채색으로 된 제품을 사용했고 포인트도 홀로그램을 줬어요. 금색보단 음색이 어울리기도 하고 파란색이 중점 컬러라서 홀로그램을 택했습니다. 돌아다니는 홀로그램 반짝이도 있길래 이번에 써서 없앴어요. 커다란 보름달 마트에 있는 건데 저건 자투리에 있는 반짝이가 예뻐서 보관했습니다. 반짝이는 인수로도 실수로도 있지만 마테는 마테끼리 묶는 게 어울렸어요. 마테 특유의 얇은 재질이 그 어떤 제품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붙여주면 첫 번째 닦구 완성입니다. 다이어리는 A7 와이드로 투명 속지와 같은 사이즈라서 여기에 꽂아뒀어요. 집게는 달봉 집사님이 선물로 주신 나비 집게로 장식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을 중점 컬러로 잡아봤어요. 다리님이 선물로 주신 버건디색 꽃을 배경으로 써줬습니다. 이번에 아껴뒀던 피아노 마테들도 써보자 싶어 꺼내봤어요. 스티커북에 있는 마테들도 써서 비우고 싶기에 최대한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붉은색은 붉은색끼리 묶는 게 어울렸어요. 다른 소품들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피아노 꽃다발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 아낄까 하다가 투명 속지에 좋아하는 인물이라 썼어요. 이럴 때마저 아끼면 도대체 어디에 쓸까 싶기도 합니다. 같이 쓸만한 마테들도 한번 대보고 인물은 이번에도 투명으로 올릴게요. 붙일 때 너무 휘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빳빳하게 펼쳐 붙입니다. 붙일 때 살짝 안으로 말리는데 붙이는 건 평면이라 가끔 쪼글쪼글해졌어요. 머리 위엔 광배 같은 느낌의 마트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인물이 입체긴 하지만 아래쪽은 펀칭을 해야 해서 피아노 마트는 그냥 붙일게요. 인물 부분은 그냥 살짝 떠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약간 안에 공기 넣은 장난감처럼 되었어요.
평면을 입체로 감싸보다 붙이다 보면 기포가 생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데 최대한 바짝 당겨 붙입니다. 위아래로 붙여 저 긴 길이의 마테를 좀 소모했어요. 비어있는데 꽉 차게 꾸며서 표지로 두어도 어울리는 닦구가 되었습니다. 남는 1개짜리 붉은색 등도 피아노 위로 붙였어요. 정신없이 꽉 채우는 꽃 뒤로는 색을 채우는 용도로 붙인 거고 앞으로 붙인 건 포인트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쁜 닦구인데 실물을 못 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라서 콩깍지 씌웠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여기도 남는 반짝이들 잔뜩 붙였어요. 다 붙이고 나면 펀칭해서 두 번째 닦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이니까 나비 집게 말고 희맘님에게 받은 레이스 집게 써줄게요. 세 번째 닦구는 인스를 섞었습니다. 비아님 인스와 꺼너님 날개 인스를 가져왔어요. 신 느낌이 강하긴 한데 저는 악마를 좀 더 좋아합니다. 배경에는 아리솔린 제품인가? 띠인스 붙여줬어요. 속지가 라운드 처리되어 있으니 까먹지 않고 재단해줍니다. 한자는 인물 마테와 같이 있던 레터링이에요. 마테 이름일 수도 있고 작가님 이름일 수도 있고 뜻 모를 한자지만 디자인만 보고 붙였습니다. PET 마테 소비하는 장소는 인물이긴 하지만 인물보다 스티커북이 먼저예요. 인수를 사용했기에 얼마 붙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리언님에게 나눔받은 스티커를 활용했어요. 타오바오 제품 중에 저런 식으로 마치 PET 마테컷처럼 보이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지는 더 두꺼운 재질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려있는 것보단 펼쳐진 걸 선호해서 좋아합니다. 리언님 나눈 스티커와 같이 쓰긴 하지만 인스와 조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아님 스티커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비아님 제품이 화려한 이펙트가 씌워져 있어서 저런 신, 전설, SF 분위기가 잘 어울려요. 배경으로 오봉도 붙여주고 앞에는 연꽃잎 라인 붙였습니다. 저런 친구들도 이름이 있으면 부르기 쉬울 텐데 다 애매하네요. 배경 프레임, 배경 라인? 뭐든 간에 기존 프레임이 있어 오해할 수 있어서 다 입에 안 붙는 것 같아요. 배경 프레임이 그나마 나은 것 같으니 우리께 배경 프레임이라 해요. 이번에 위쪽 고래 스티커를 통으로 붙였어요. 산은 아래에 바다는 위에 이게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까노니 보따리 상품으로 구두른 마테가 있는데 색이 딱 여기에 어울려 보였어요. 보라색이 섞인 남색 제품은 생각보다 어울리는 곳이 거의 없어서 늘 활용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막 엄청나게 어울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괜찮아 보여서 썼어요. 위에 쭉 붙여주고 중간에 자잘하게 있길래 작은 피스만 떼어다 붙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화려의 정점을 찍어볼게요. 동양풍 홀로그램 박 타이포는 쓸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팍팍 써야 줄어듭니다. 사방면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펀칭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다음은 제가 산 이 마테는 신과 관련되어 있구나 판단은 직견 인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수광 2차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앨리스 티파티 제품의 등마테와 같이 썼어요. 스티커북에 있는 등마테는 수광이라고 투명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색이 더 쨍하고 투명 엠보싱으로 영롱한데 대신 수채화보다 유화 느낌이에요. 배경으로 카페트 같은 네모난 액자 대각선 방향으로 꾸몄습니다. 인물이 붉은색 위주긴 하지만 푸른색도 섞여 있어서 배경에 푸른색 첨가해줬어요. 스티커들 자잘하게 담으면 나중에 정리할 때도 보관할 때도 힘드니까 최대한 팍팍 씁니다. 보통 사각 커튼 부분은 다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잘려진 부분은 지금 사방면 부분 중에 비어진 부분 채웠습니다. 인물이 손가락 들고 있는 건 뭐 이식 같은 거나 그런 것 같아서 위에 빔속에 했어요. 이번엔 홀로그램 박을 많이 넣으면 비중이 역전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대신 전에 선물 받았던 달 스티커를 같이 써봤어요. 이것도 수채화로 채색한 듯한 묽은 색감이라 닭구에 잘 어울렸습니다. 빈 곳에 콕콕 넣어 채웠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타이포는 달 스티커에 같이 있던 영어 문구를 선택했어요. 동양풍이긴 하지만 영어권일 수도 있죠. 펀칭한 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마트는 여기까지 모두 다 사용했어요. 하지만 아직 스티커북에 남은 것도 있고 닭구를 더 하고 싶어서 이어했습니다. 다리님에게 샀던가 나눔받았던가 어쨌든 다리님 주에서 나온 마테입니다. 보통 한번 닦고 할 때 마테 한 패턴 있는 만큼 다 쓰는 편이에요. 기준이 속지가 될 때도 있고 마테 저 패턴 하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거나 메인 반찬을 다 먹을 때가 기준이에요. 다만 메인 반찬이 너무 맛있으면 밥은 더 할 수도 있고 반찬이 모자라면 김치라도 먹습니다. 그럼에도 보통 밥 한 공기를 비우는 것이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닭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테는 반찬 속지가 밥일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닭구 한다는 게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간단하지 않아요. 간혹 디테일한 패턴이 120cm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닭구를 간단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닭구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 패턴으로 닭구를 한다 치면 보통 5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까지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색감이 독특해서 다른 제품을 섞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여러 개 섞기도 해요. 요정 마테도 테두리에 투명 엠보 작업이 들어가 있기에 어울리는 마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나비 마테 중 연두색과 푸른색이 섞인 게 어울렸어요. 이번 닭구는 다른 거 추가 없이 이대로 마무리 짓는 편이 어울렸습니다. 아주 조금의 아쉬움은 요정 마트에 같이 있던 타이포를 써주는 것으로 끝냈어요. 다음 닭구는 그래도 다른 마테를 같이 써보자 도전했습니다. PET 마테는 안 써본 분들이 많을 텐데 비유하자면 실스랑 비슷합니다. 단지 잘랐을 뿐이고 길이가 실스의 5배일 뿐이에요. 다만 실스라도 다른 셀러분들이랑 같이 쓰면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크기, 색감, 코팅, 그림체, 사운화, 채색 등 사소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마트도 비슷해요. 물론 제 주변에 그림체가 다른 걸 못 느끼거나 달라도 티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유독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테끼리 섞어 쓰는 걸 거의 못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용으로만 써먹어서 조금 이질감이 덜해졌어요. 다음에도 동일한 마테와 같이 섞었습니다. 호박마처럼 계단은 언젠가 실내를